안녕하세요. 물개 김선입니다. 25년 22주차 5월 마지막 주 매매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그 트럼프의 이제 그런 발언들 몇 가지와 이제 행동들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약간 조정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위에 거가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입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까지 봐야죠. 이제 금요일 날 좀 하락을 맞았는데 양시장 모두 아직 목요일 날 올렸던 그런 가격의 시가는 살아있고요. 양시장 모두. 근데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주말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혼조했어요. 예,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선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 과정 중에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지금 추세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계속 코스피가 더 낫다, 코스닥보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많이 세웠죠. 61선 언저리에서 약간 도전을 하다가, 60 주봉선 언저리에서 도전을 하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주봉을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흐름은 있겠지만은 지금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코스피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도 있죠. 그래서 일단 6월 2일 월요일은 종목들 간의 차별화가 있고 변동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전에 이제 좀 올라왔던 종목들의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영될 건 다 반영됐겠죠. 그 대통령의 1호 법안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1호 법안이 어떤 것들로, 어, 어떤 섹터로, 옮겨갈지, 그게 어떤 게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약한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그 60주봉이 좀 밑으로 죽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밟고 올라서려면 코스피처럼 밟고 올라서려면 아주 시간이 더 필요하고 밸류업 주식들 그리 이제 코스피에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걔들이 올라온 게 코스피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밑으로 치면 안 돼요. 코스피는. 예, 그럼 짝퉁이 되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 더. 그러니까 매수의 기회는 아직 살아있고 제대로 올라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수까지 보셨고요.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월봉이 새로 시작하는 해거든요. 날이거든요. 그래서 월봉 움직임도 너무 좋다. 예, 코스피는 너무 좋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 고점이 2896, 그래, 2900에 트라이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아직은 좀 멀었다. 자금이 코스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자금인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그 10조가 안 됐던 금액들이었어요. 뭐 8조, 많으면 8조, 7조, 9조 하다가 5월 28일 11조, 10조, 5월 30일 날 14조 8천억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코스피 엄청나게 몰려 있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뭐 7조 뭐 그렇게 가다가 오히려 얘는 빠졌어요. 6조 8천억, 5조 3천억, 5조 3천억. 그러니까 코스닥의 자금들이 코스피로 갔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없는 코스닥에 어, 묻어두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개 종목입니다. 태고사이언스인데요. 태고사이언스는 최근에 이슈가 좀 있죠. 예, 지금 여기 보면은 15,000원 정도에서 제가 계속 이때 그랬거든요. 안 떨어진다. 지금 15,000원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인위적인 것 같다. 예,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은 15,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게
그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켜주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올리고 14일날 아마 그 전환사채 그 공시를 때렸을 거예요. 이날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환사채를 올리기 위해서 지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전환사채 가격이 한 17,700원 정도고 이제 리픽싱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런 거고. 근데 규모가 꽤 돼요. 그, 음, 예전에 태고사이언스가 그 옛날에 언제였죠? 2018년 이때였나 16년이었나 17년에 전환사채를 이제 얘기한 게 있었는데 이때 그 5만 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2만 5천 원 정도의 그 전환사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 그 국가기관들 상대로 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기재부 말고 그 당시에 그 뭐냐 지식경제부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정부 자금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그보다 낮은 가격이에요. 17,000원대면은 낮은 가격에 됐는데 그만큼 회사 상황이 썩 좋지는 않고 어, 하지만 그 전환 규모라든가 조건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로는 조금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회사가 돈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이 회사는 이때 임상한다고 올라갔거든요. 미국 FDA 뭐 그 IND 신청하고 그다음에 그거 통과됐다고 이제 할 거라고 임상할 거라고.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계속 올릴 때도 그러고 여기 올릴 때도 이 재료가 TPX 115 재료가 있지만 이 회사 돈이 없다. 여기 올라갔을 때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조심해야 된다. 그랬을 거고 이때 아마 시도를 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시도해요. 예, 아니 주가가 그리고 이제 일부 세력들은 7,000원대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린 거니까 거의 한 2배 이상을 남겨 먹었죠. 예, 가격이 3배 이상 올랐으니까 이때 시도를 했을 텐데 뭐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24년도에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아마 임상 계획이 그 계속 지연되면서 임상 계획 승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미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25년 2월에 이제 미국의 임상이 이상부터 시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뛰었다가 여기서 15,000원 언저리에서 지켜준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인정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를 받을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17,000원대에 17,700원 정도의 전환을 받을 걸 생각을 하고 이자 없는 그런 시비를 투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게 17,70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제 지지하려는 흐름이 보여질 거예요. 17,7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15,000원 이하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예. 하지만 17,700원을 단기간에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5,000원도 깨지고 하면은 이거는 그 CB 자체가 다 부채로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근데 또 모르죠. 임상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대주주 오너들이 주가 어떻게든 끌어내린 다음에 이거 미리 그냥 다 240억인가? 그거 다 저기 상환해버리고 지들끼리 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본시장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바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임상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키움에서 이렇게 뉴스 검색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라는 건데 저도 이거 이상하게 봤어요. 해외 시장 진출을 3일 만에 삭제했다고. 이걸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국내외 임상에 쓴다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근데 왜 굳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연구개발 해외 시장 진출 및 홍보에서 연구개발 국내외 임상으로 변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구개발 해외 시장 진출 및 홍보에서 개발 국내외 임상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해외 시장 진출 및 홍보 이게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뭐 아직은 임상 여부는 확실하지 못한다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좀 보수적이긴 해요. 뭔가 그 오너 일가의 그런 이렇게 경영 방식이나 그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예 제가 거의 10년 정도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봤다는 게 아니고 이 주식과 이제 이 기업을 봐왔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막 다양하게 뭐 이게 해서 지사를 설립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오거든요, 최대한. 근데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 또 한 번 시비 같은 걸 발행하기 위한 실타 하나를 남겨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고 사이언스 뭐 유동 비율 및 연구개발 비용인데 유동 비율이 되게 높은데 비율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부채나 자산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예, 여기에 뭐 조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뭐 이 정도 재물 있는데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기사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연구개발비 어쩌고 저쩌고 있고 이 회사는 적자 회사로 지금 전환된 지가 좀 됐죠. 그런데 현재 미국 임상을 진행하는데 이 임상 시약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 임상은요.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원료가 인간 세포인데 한국인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예요. 근데 FDA의 사전 검토를 받아보니까 삼상의 경우 인종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이게 맞죠?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이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통과해도 삼상하기 전에 아마 자본 조달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당연히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시비를 발행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한 방을 남겨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7,000원에 많이 발행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많이 발행하면 좋겠죠. 그래서 음, 그거는 나쁘지 않다. 그 임상에 대해서 이 앞에 뭐 영국의 뭐 국내 임상을 변경했다 나쁘지 않다. 하지만 보시면은 임상을 3상을 했을 때 여기 있네요. 그 해외는 기본적으로 개발 비용이 한 50억 이상 된다고 했거든요. 예. 50억이 60억, 70억, 100억 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3상 할 때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조인트 벤처 같은 거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 이때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유보금을 계속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43%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남아있다. 하지만 돈을 조달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근데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에요, 이 회사가. 그리고 그때 되면은 바이오테크로서의 값어치를, 지금 현재 1600억이 안 되는 이 회사의 값어치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항암제나 플랫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단이거든요, 회사들이. 예를 들면 뭐 하늘바이오 파마 그런 것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도 1조 3천억 원 막 그러거든요. 하늘바이오 같은 거 경우에도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1조 3천억인데 그래서 이 회사도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그 앞으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열려 있다. 그리고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는 그걸 시행할 거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 대출 금리가 앞으로 이제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계속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그래서 그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난립니다. 애가, 둘째가 깨가지고. 아무튼, 이 회사는 앞으로 자본 조달이 더 필요하고, 그거를 임상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진행할수록, 그걸 가지고 주식을 팔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유상증자건 전환사채건. 그래도 전환사채나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고요. 비슷하게 보는 게 맨날 바이오 솔루션이죠. 네, 이거 권리락 받은 거고 지금 3대 1이니까 그 옛날 가격 생각하면 33,000원이죠.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태고 사이언스까지 봤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주말에 지난주에 거래했던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고 팔고 했습니다. 예,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중이고요. 저는 5월 26일부터 해가지고 물량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26일, 29일 이렇게 양일에 거쳐서 줄였는데 26일은 별거 아니죠. 이때 샀던 거 이때 판 거고요. 그다음에 29일에 일부 조금 더 조절을 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코덱스 코스피 200 레버리지보다는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높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현금이 좀 말라서 이때 팍 들어갔던 거를 현금화를 일부 했다. 이제 그냥 단타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 의지도 유효하고요. 61선을 밟고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두들겨 맞는데요. 지금 7,200원 정도에서 두들겨 맞는 자리인데, 어, 21선이 지금 쌍바닥을 그리는 모양이거든요. 21선 쌍바닥을 그리고 상방으로 가면은 이 61선 돌아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낌새가 보이면 다시 한번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이거 이제 IRP 계좌인데, 제가 현금화를 5월 15일 날, 예, 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IRP에서. 여기 있네, 코스닥 150. 예, 5월 13, 15일, 이때부터 5월 13일하고 15일. 예, 대략 이 근방에서 매도하고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월 26일 날 이때 또 한 번 매도를 했어요. IRP를. 그래서 이제 코스닥 150 ETF는 별로 안 가지고 있는데, 그 현금, IRP 상에 있던 현금을 이제 보면은 5월 13, 15, 26일에 제가 그냥 태워놓고 있었어요. 예, 5월 13일이면 여기죠. 여기죠. 그 15일 이때고 26일 한 번 더 태워 넣었어요. 이쯤 되나? 예, 이쯤 되는데 여긴데 왜 그랬냐면은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5% 정도 올라섰을 때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이제 이건 이제 아무래도 미국 30년채 기준 하니까 30년채가 5% 넘어섰을 때 기준으로 샀는데 이거보다 5%를 넘어서만 5.23%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현차를 조금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전으로 쌍바닥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발은 현찰로 가지고 있고 지금 딸내미가 옆에서 있어 난리네요. 예, 예, 그랬고 어 이거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거고 이게 만 원대에 올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엔화 가치의 상승을 이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채권이 뭐 1년에 이 정도면 준수하죠. 예, 1년도 안 걸려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1월에 8,500원에서 4월에 여기까지만 따져도 이제 만 원이면은 거의 한 20% 가까운 수익률이거든요. 17%, 20%. 분기에 17%면 좋지 않나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리가켄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 추세가 좋아요. 좋은데 얘를 제가 28일 날 익절을 좀 했거든요. 5월 28일 날 익절을 했는데 이거 보고 5월 29일 날 보고 다시 들어갈까 했었다가 말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금요일 날 추세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낮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바이오에게 보면 좋고 리가켄 바이오 오늘이라도 저는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평선 추세도 되게 좋고 바이오 종목들 추세가 살아 있거든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ABL 바이오 뭐 이런 거 추세 살아 있죠. 그리고 바이오가 뭐 몇몇 종목들이 좋았어요. 지금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오늘이라도 다시 들어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좀 최근에 손절을 좀 세게 했어요. 예, 거의 한 40% 넘는 손절을 좀 했는데 이거를 손절을 한 이유가 이제 원전주에 투자하려고 보성파워텍에 좀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3,200원 정도에 샀거든요. 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데 원래 우진엔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성파워텍까지 추가로 매수하면서 원전에 진심으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죠. 투자를 할 거였으면 이런 데서 샀어야 돼요. 241선 넘어서는 투자 에너빌리티 같은 거 이런 걸. 예. 왜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 사느냐라는 거고 이게 실력의 한계입니다. 예. 저 우진엔텍도 한 이 정도에서 샀거든요. 가격이 한 따지면 이 정도? 이 정도? 예. 보시면 거의 한 요 정도 가격대 2만 원 언더인데 한 18,000원대 이 정도에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내 18,361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잡는 거하고 여기서 잡는 거하고 수익률 차이가 확 납니다. 이게 실력이죠. 어디 가서 팔아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높은 가격에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는 가격대는 당연히 여기죠. 이 정도는 돼야죠. 예. 3만 원 오면 다 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성 파워텍을 매수했고,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얘는 비중이 많은 편인데 이제 도쿄 일렉트릭 관련해가지고 뭐 저온식각에 뭐 좀 도전을 하고 있다.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아성에 그러고 있는데, 야, 아, 힘드네요. 예.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하다가 끊겼었는데, 아무튼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반등이라든가 이제 그 뭐죠? 뭐 테크 마이그레이션 뭐 그런 것들에 좀 호재를 받는다면 다시 예전의 아성을 찾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 마테리얼즈도 비중을 좀 세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5월 26일 날 일부 물량을 좀 매도를 했어요. 일부 매도했고 이거 다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예, 그런데 34,300원에 매도를 했는데 팔고 나서 더 올랐거든요. 이때가 36,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그런데 자금이 좀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을 좀 센 반등이 나와줄 때마다 좀 익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수금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파는 거지, 뭐, 제가 매매를 잘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러다가 한 방씩 놓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고,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로봇 테마가 이대로 죽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 그 민주당 정부, 아니,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뭔가 이렇게 얘들은 벤처나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자금 튀기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대기업들 통해서 이제 굵직하게 가는 것보다. 그래서 로봇은 테마가 한번 불면은 뭐 다시 이거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죠. 그것도 요즘에 좀 정신없는데 이 회사도 보면은 삼바가 처음에 2017년도인가 상장했을 때 이거 적자 회사였어요. 삼바가. 예, 근데도 그때 12만 3천 원이었으면 지금의 한 거의 한 8분의 1 정도 가격인데 그래서 지금 73조니까 거의 한 9조 정도였단 말이죠, 그때. 적자 회사가 9조였어요, 그때. 그러다가 지금 벌써 100만 원대까지 온 건데 12년 동안 삼바 예전에 성장할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당장은 적자 회사인데 이게 밸류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건드린다 이거죠. 삼성은 이런 것들을 M&A에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재용 회장이 온전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서 보다가 이제 매수할 생각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적인 종목 중에 이제 두산 테스나가 좀 독특하게 움직였어요. 예,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에이직 반도체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그걸 통한 삼성 파운드리 쪽에 좀 이슈가 있을 때, 예, 좀 좋아 보이는 이슈가 있을 때 오르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올랐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아직 뭐 좋아지고 있는 게 가시적으로 없거든요. 단지 삼성전자가, 예,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좀 주말에 올라왔다는 거 이거 말고는 없는데, 이거하고 테스나하고는 아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보유 중인 종목이 가지고 오르면 좋은 거죠. 예.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엑시노스에서 예, 죄송합니다. 예, 엑시노스가 지금 갤럭시 플립에 들어가기로 됐는데 폴드는 폴드 사용자 같은 경우 저는 폴드를 사용하는데 엑시노스 들어가면 짜증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약간 프리미엄 폰으로서의 인식이 있고 그리고 발열이라든가 이제 그런 전력 소모 그런 거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폴드 모델이에요. 플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플립이 대중적으로 특히 여자분들도 많이 쓰면서 성능보다는 일단 패션이나 그런 용도로도 많이 이게 사용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성능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특히 또 이제 그러니까 폴드나 그 플립 같은 경우에는 어, 생산 단가가 좀 높으니까 그런데 원가 절감 및 이제 기술력 을 이제 보여주는 쇼잉 차원에서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이슈에 대해서 잘 받는 게 테스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닐까? 예, 액션호스 말고는 별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힘들었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는 어, 당장 월요일부터 좀 그러니까 혼란이 좀 올 것 같고요. 예, 종목 간에 이제 매매가 혼란이 좀 올 것 같고 2일, 4일, 5일 이번 주는 좀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3일하고 6일 양일 간에 휴일이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일은 3일이죠. 2일, 4일, 5일이고 그 시기들이 다 굵직한 재료인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6월 3일 날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이상 물개 김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